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이제 그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 그냥 소개하면서 그냥 로봇 나온 사진이 몇 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이런 로봇 만든다 이렇게 한 사진 찍었고요. 네, 저희가 이제 로봇을 만드는데 이제 다양한 로봇을 만드는데 이제 저희는 그 보통 어떤 미션이나 이제 어떤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이제 로봇을 만들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제 휴머노이드로 뭐 축구를 한다든지 공을 이렇게 던져서 넣는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목적으로 하는데 저희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이번에 좀 재미있게 해보자 라는 얘기가 좀 나왔어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알파고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걸 약간 패러디해서 뭐 우리는 알파고를 그렇게 하는 건 좀 어려우니까 좀 간단하게 알까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해보자, 알까기를 로봇이랑 이렇게 대결하는 걸 해보자 해서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왼쪽에 있는 건 일본 로봇인데 저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로 되게 빨리 봐서 사람이 가위바위보 이길 수 없는 로봇이고, 얘는 야스카와인데 이제 그 사람 로봇 산업용 로봇팔을 이제 사람과 대결 구도를 만들어서 이제 뭐 칼로 베는 그런 홍보 영상을 만들고, 쿠카에서도 뭐 탁구 치는 거나 뭐 이런 거 이제 좀 약간 그래픽이 가미된 거긴 하지만 이렇게 홍보용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이용하는 거는 이제 사람들의 반응을 끌어내거나 이렇게 하는데 좀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이번에 좀 엔터테인먼트 같은 거를 좀 해보자라고 해서, 네. 그래서 뭐 지금 저희는 이제 스카라라는 방식의 이제 간단한 방식을 좀 하려고 했고요. 저희가 뭐 알까기를 하는데 육축암을 저희가 만들어서 쓴다, 이거는 사실 좀 너무 힘들어서요.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어 봤고, 이게 그래서 뭐 일단 프로토타입을 먼저 만들었는데요. 간단해 보이지 않아?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아직 이제 하드웨어라는 게 이제 만들면은 이제 기구가 이제 밴딩이라든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뭐 유격이라든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가 있어서 이제 다이얼 캘리퍼스라고 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도구 같은 걸로 이제 뭐 반복적 밀도나 뭐 이런 거를 좀 테스트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뭐 얘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이제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파악을 하고, 이제 다음 이제 하드웨어 업데이트나 이런 걸 할 때 좀 참고를 하려고 이제 지금 상황이 그렇고요. 네. 이거는 뭐 인버스 키네마틱스인데 이거는 이제 뭐 자기 원하는 좌표를 보낼 때 필요한 것들. 네. 그리고 이제 바둑판 같은 경우는 위에 카메라로 보는데요. 이제 바둑판 카메라를 볼 때 이제 뭐 렌즈에 따른 왜곡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있어서 저희가 그 뭐 제가 한 건 아닌데 이제 저희 팀원들이 다 이런 파트를 나눠서 하거든요. 그래서 바둑돌 추출까지 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무게중심 해서 이제 추출된 상태고, 저희가 뭐 알파고처럼 뭐 처음에는 뭐 알고리즘 같은 걸 검색해서 무슨 뭐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좀 바둑이랑은 좀 많이 다른 거죠. 왜냐면 이제 바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루션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뒀을 때 이길 확률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게 명확한데, 바둑 물론 이제 알까기도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근데 문제는 자기가 의도한 대로 이제 가지 않는다는 부분이 되게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다음 시퀀스를 이제 예상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져 버리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뭐 이 돌을 여기로 놓는 게 좋다고 생각을, 그게 좋다고 하는 게 맞는데 상대방이 거기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변수가 너무 큰 거죠. 왜냐면 바둑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기둥 형태가 아니라 이제 끝에도 깎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변수가 너무 커서 그게 예측하는 게 무의미하다라는 이제 결론을 냈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제 뭐 하드웨어나 이렇게 구현을 해서 뭐 치는 거를 이제 하는 정도까지 흉내는 어느 정도 낼 수 있는데, 이거를 좀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을 좀 넣으려면 그런 알고리즘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걸 넣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저번에 교수님의 동영상 올리신 거 보고, 아 얘가 그러면 이제 치는 거를 뭐 우리가 다 이렇게 알고리즘 짜기 어려운 거면 자기가 많이 치다 보면은 좋은 쪽으로 학습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일단 1차적으로는 일단 뭐 저희가 이거를 예를 들면 첫 번째 빨간 돌을 치면 두 번째 초록색 돌을 움직이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초록색 돌을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목표라고 했을 때 빨간 돌이 다른 방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평행하게 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비껴치거나 뭐 이러는 거나 그런 거를 학습할 수 있는가? 약간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봤고, 이거 말고도 이제 저는 사실 여기 와서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은 이제 뭐 그런 학습 부분을 이런 그 알까기 태스크에 어떻게 어떤 조건, 학습시키기 좋은 조건이나 아니면 그런 파라미터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좀 궁금해, 저희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한번 여쭤보기 위해서 왔고, 뭐 이거는 그냥 간단한 건데, 저희가 로봇이 학습을 시키려면 얘가 컴퓨터는 이제 시뮬레이션 자기가 돌 놓고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사실 만들 때 고려를 안 했었는데, 만약에 그게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네, 동영상이 안 나오는데 그 이제 파일을 직접 재생하는 네, 이게 PPT에 아예 넣었는데 안 나오네요. 네, 그래서 뭐 다른 건 아니고 그냥 유튜브에 치면 나오는데요. 동영상 꼭 봐야 돼. 네, 별건 아닌데. 아니 대단해 보이네. 네. 빌리어드 스펠링이 동영상 PPT에 넣었다는 것보다 유튜브 링크로 갖고 다니는 게 더 나았어. 네. 아니, 정말 별건 아니고요. 그 로봇이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하고, 네. 캘리브레이션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얘는 자기가 공을 직접 또 놓거든요. 자기가 놓고 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학습 부분을 정말 이제 하려고 한다면 이제 공을 자기가 알아서 놓고 알아서 계속 학습을 무한 반복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고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마 다음 점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네, 여기까지 네입니다. 네. PPT 아까 네, 잠시만요. 네. 어디까지 돼 있는 거예요? 요거 뭐 네. 제작은 어디서 해요? 저희가 다 했죠. 네. 직접 뭐 네. 연마 뭐 네, 설계랑 깎아서 하는 직접 거랑 그걸 다 해요? 네, 저희가 다 대단하다. 했고요. 그것까지 다 하면 소프트웨어 개발하면 혹시 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역할 분담을 좀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소프트웨어는 진행된 부분이 사실 별로 없어요. 네. 아까 뭐 바둑알 인식 뭐 그거 아, 아니에요? 네, 그거는 이제 요거 네, 이거 카메라 각도에 따른 거나 아니면 그런 렌즈 왜곡 그런 거 잡는 거는 알이 여기가 알이다 이렇게 찾는 거. 네, 그거 구별하는 것까지. 뭘 오픈시브로 네, 제가 한 건 아닌데 제가 알기로 전 페이지가 코드가 있네. 네. 저희가 이제 그 휴머노이드 할 때 사실 이런 영상 처리 같은 거 좀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는 로보틱스 하는 분들이 네. 비전 같이 하죠 요새. 네, 그거 하는 학생이 했고요. 네. 뭐 지금 제가 하고 싶었던 지금 교수님께서 하셔서 몇 가지 우측까지 가면 되게 어려우신다고 했는데 네. 지금 3축인가요? 4축? 관절은 이축이라고 관절 보면 두 되고요. 개니까 네. 이자유도 아닌가? 네, 이자유도에다가 이제 Z축 하나 나중에 아, 들어갑니다. Z축도 있어요. 아, 3축입니다. 마지막에 엔드 이펙터도 돌아가니까 3축이고요. 아, 네, 그 다음에 거기 Z축만 내려가는 거 하나. 네. 사자유도. 네, 뭐 거의 근데 3자유도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게 넘어가면서 어느 정도 난이도가 차이가 나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예를 들면 일단 비용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비용에는 이제 시간과 노력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파일 만드는 데만 이제 한 학기 이상을 써야 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저희가 기존에 만들었던 이제 오자유도 정도를 했던 거는 있어요, 사실. 근데 이제 그 팔은 이만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거 만들면 부품값만 거의 1,000만 원 들어가는데 그거를 그거 한다고 해도 얘가 산업용으로 이제 시중에 팔리는 2~3천만 원 정도의 육자유도 로봇이 반복적 밀도가 0.1mm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가 사실 그거를 그거 그대로 그 정도를 또 그대로 구현할 수 있다는 그것도 없고요. 능력 문제보다는 네, 돈이랑 시간 여러 가지 복합적이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 우리가 하려고 하는 태스크에 적당한 구조를 선택을 한 거였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오버스펙이고 괜히 문제를 너무 복잡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지금 만든 이 로봇도 밴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구가 이렇게 팔이 이렇게 생기면 얘가 무게가 실리면 살짝 여기 밴딩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개선을 더 해야겠지만, 이제 현실적인 부분을 이제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현실로 들어가면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낮춰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저고 보고 뭐 생각나는 거 없어? 아까 저거 관절 있는 거 그거 지금 저 권투하는 거 이렇게 네. 그거를 강화학습을 써가지고 훈련을 시키겠다고 그러고. 되게 어려운 거 하시네요. 네. 근데 실제 로봇으로 하는 거랑 가상 환경에서 하는 건 다르지. 난이도가 가상 환경에서 하는 거는 뭐 그려가지고 하면 되잖아. 이렇게. 저번에 해봤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멀티키닝만 풀어가지고 하는 것까지 했고 되게 잘하는데 중국 학생이라 한국말을 잘 못해요. 지친 것 같아. 말 안 시키는데. 사실 뭐 저도 이제 그냥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저희가 좀 치는 거는 그냥 사실 할 수 있어요. 그냥 뭐 돌 찾아서 돌 치는 거는 하는데, 이제 얘를 이길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거를 알고리즘을 넣었느냐, 이런 이제 재미는 서로 이제 사람이랑 하면, 그냥 로봇이랑 하니까 재미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충족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저희는 거기에서 이제 좀 의미 있는 거를 조금 더 넣고 싶어서, 그리고 사실 이제 기계학습 부분도 저희가 지금까지 넣어본 적이 없는데, 뭐 이제 시작을 뭐 사실 기계학습 그러면 기계가 컴퓨터인데 저건 진짜 기계니까. 네. 그래서 이게 해보면 이제 저도 이제 어제 이제 알려주신 거 좀 보고 들어가서 보니까 친절하게 설명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응용하면은 괜찮을 부분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진도라지 다안 나가가지고. 네, 근데 많이 친절하게 돼 있더라고요. 설명이 되게. 네.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수업 들은 사람 있어? 수업을 들은 사람 일단 가장 관심이 가는 게 좀 하드웨어 만드는 과정이 네. 자기들은 그게 당연하니까 빼버린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저게 어이가 없는데 컴퓨터만 만지는 사람 입장에서 저걸 직접 학생이 만든다는 게 어이가 없는데. 사실 이것도 저희는 이제 스마트 액추에이터라고 해서 이제 뭐 쓰기 편하게 나온 모터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제 문제가 있어요. 하드웨어는 이제 관절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은 이 감속 기어가 이제 유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 0.00 몇 도 이렇게 주면 얘가 정확히 거기를 못 가요. 그래서 이제 백러시라는 게 있어서 이게 딸깍딸깍 거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좋은 감속기가 있어요. 그런 게 되게 작은. 근데 이제 그 감속기 그것만 이제 100만 원이 넘고요. 그러니까 거기 모터 추가로 들어가고 드라이버 추가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통신 보드 다 넣고 이렇게 다 구성을 하면은 많이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비싸겠죠. 대준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그걸 아끼려고 노력을 하죠. 네, 예를 들면. 아니 스스로 벌어요? 아니, 그러니까 방법적으로, 여러 가지로. 네. 그러니까 장비값이 최소지 사실은. 네. 노동력이. 네. 아니 저거 보통 다 주문해갖고 설계도만 그리고 주문한다고 나도 들었고. 그렇죠. 이제 발주를 넣는데 사실 그 부분도 사실 저희도 뭐 업체에다가 넣어주면 거기서 공차 관리까지 다 해서 품질 관리해서 주죠. 근데 돈이 문제죠. 저희가 그거 아까워서 저희가 장비 직접 사서 직접 깎죠. 그래서 이제 공작기계가 학교에 있어서. 저희가 원래 기계과가 없는데 그거를
비용 아끼려고 그걸 제가 구매를 하자고 해서 샀고요. 공접기가 엄청 크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큰 거 말고도 좀 작은 게 있어요. 요즘에 그런 게 나와요? 네네, 이제 그래서 그거를 무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죠. 네, 저희 네. 아니, 내가 대학 때 실습할 때는 어마어마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건 머시닝 센터. 그쵸, 기계과였었으면 아마 그거를 하셨을 텐데. 그때 학생들이 사고 날까봐 다 조교고 해주고 막 그랬어요. 네. 근데 저희도 뭐 그렇죠. 왜냐면 모터가 뭐 킬로와트 뭐 이렇게 돌아가면 다칠 수도 있고. 아니 학교에 기계과가 없어요? 저희 학교는 그거 없고 저희 과가 있죠. 네. 아, 그런 거예요? 네. 아, 그래서 근데 사실 이제 학교 커리큘럼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하진 않고 거의 다른 부분을 많이 하긴 하는데 이거는 그냥 필요하니까 저희가 알아서 네, 필요해서. 그 소프트웨어도 사실 누가 해줘야 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모터 달고 하는 것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이제 좀 역할이 분담이 좀 돼 있죠. 저희는 많이. 네, 그래서 이거 아까 예를 들면 영상 처리하는 친구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좀 많이 하는 친구가 있고요. 또 이런 하드웨어를 좀 많이 하는 친구도 같은 과 있고. 같은 과? 네. 아 근데 이제 로봇 학부에서 이제 조금 나뉘기는 해요. 근데 이제 네, 거의 같이 비슷한 거를 하죠. 그래도 네. 그래서 사실 저희는 고민인 거는 그거예요. 이제 얘를 기계 학습을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은데 이제 어떤 부분을 학습시켜야 될지 아니면 어떤 조건을 이제 강화시켜야 될지 그런 부분. 예를 들면 뭐 근데 왜냐면 근데 이제 그게 변수랑 이런 게 어느 정도 이제 통제가 가능한 그런 파라미터들이 어떤 게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좀 조언을 받을. 네. 그런 거 없어요? 이제 입 벌리고 있는 거 충격받았어요. 얘기해볼 기회도 많지 않아요. 이럴 때 물어봐요. 네네네. 아, 네 맞아요. 저는 사실 원기둥을 하자는 주장이었고, 네, 제가 혼자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좀 현실적으로 약간 이게 바둑 알까기는 약간 그 뭐지 의도하지 않은 바에 의해서 펼쳐지는 그런 재미가 또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바뀔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사실은 동의를 하고요. 왜냐면 그거 말고도 이제 우리가 관리하기 힘든 변수가 많아서 네 저는 근데 일단은 뭐 테스트니까 일단 하다가 안 되면 그렇게 바꿀 수 있고요. 네. 변수가 생기는 게 가속돌 모양 말고 그쵸. 손가락 모양 아,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손가락은 이제 이렇게 스윙을 하잖아요. 저희는 그냥 리니어하게 이렇게 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좀 일부러 그렇게 좀 했고요. 왜냐면 이제 거기다 또 뭐 추가로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그 돌이 가까이 있으면 그걸 건드리냐 마느냐 아니면 그걸 또 바꿔야 되겠죠. 당구처럼 이렇게 키를 이렇게 높이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만들어. 대단하십니다. 소감을 얘기합니다. 지금 저게 바둑 돌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설정하기 나름인데 저희 한 5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예, 뭐 늘리면 늘리고 줄이면 줄일 수 있는데요. 예. 그 강화학습이 반복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거든요. 아,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데 내 생각에는 그 컴퓨터 게임하는 거 뭐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오프라인으로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게임을 사람이 이렇게 한 속도로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그냥 막 빨리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하는데 얘가 그렇게 빨리 배우는 거지. 그래서 그 정도 강도로 실제 로봇을 가지고 강화학습을 시키면 얘는 금방 뭐 실전 투입 못하고 그냥 고장날 것 같아요. 아, 네, 그 좀 한계가 있죠. 네.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봇으로 직접 트레이닝을 시키지는 못할 것 같고, 아, 시뮬레이션 쪽으로. 내 생각에 시뮬레이터로 트레이닝을 시키고, 논문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내 논문을 보긴 봤거든요. 뭐 해가지고. 근데 실제 로봇으로 그렇게 강학습 한 사례도 있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탁구 하는 거를. 예. 네. 원래 그게 가장 이상적인데 네, 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참 근데 시뮬레이터하고 실제하고 안 맞잖아요. 네. 그걸 또 강화학습을 시키면 어떨까 뭐 이 생각도 요새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 네, 그런 부분은 네. 근데 그것도 많이- 까보면은 결국은 거의 모든 경우를 다 테스트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봐서 이제 맞아 들어가는 평균적인 걸 찾아가는 그런 개념에 가까워요. 저거 뭐야 물리 엔진으로 그냥 만들어 넣어버리면 되지 않아? 그래서 저희는 사실 뭐 시뮬레이션이나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안 해본 부분도 있고, 그래서 뭐 뭐 방법이면은 이제 한번 해봐야죠. 근데 일단 얘가 학습해야 되는 게 뭐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첫 번째로는 그래서 생각했던 거는 아까 이제 판세를 읽는다 해야 되나? 예를 들면 이 돌이 여기 있으면 유리하고 여기 있으면 불리하고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게 일단은 그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 돌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가? 그런 판단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있고요. 뭐 좀 개인적으로는 뭐 가운데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걸로 이제 점수를 주고, 그 다음에 상대방 돌과의 관계에서 거기서 또 점수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긴 한데요. 사실 저는 알까기를 해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예, 이게 저- 전략적 요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도 사실 좀 그냥 훈련 방법론적으로만 생각하면은 물리 엔진으로 저 바둑판이랑 알까기를 만들고 물리 엔진으로 만들면 금방 하거든요. 만들고 거기서 강화학습으로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터가 게임을 좀 하게 되면은 시뮬레이터끼리 붙여서 이제 게임 했더니 좀 그럴싸하게 한다 그러면은 로봇한테 시키는 게 어떨까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인버스 키네매틱스는 다 풀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다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가서 어느 속도로 이렇게 쳐라. 요거는 지금 다 해결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너 어디 가서 아니 어느 돌을 어느 속도로 어느 방향으로 쳐라. 요것만 알려주면. 그쵸, 그게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구조로 이제 에어하키 차라리 그런 게 사실 좀 더 적합하다고는 좀 명확한 것 같기는 해요. 에어하키는 뭐예요? 그 이제 뭐 오락실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밀어서 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네. 그냥 핑퐁 게임이라고 해요. 네, 그렇죠. 오히려 그런 게 학습하기엔 좀 더 훨씬 좋다고. 그거는 네. 금방 할 수 있어요. 네. 아니, 내 코드 그냥 갖다 써봐도 될걸?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데는 딱 좀 명확하게 보이는데 얘는 좀 그런 게 좀 잘 안 보여서 고민이 되네요. 막상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뭐 재밌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근데 네. 이거 그대로 써가지고 에어하키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저걸로 해도 되지 않나? 네, 일단은 근데 이거를 아마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홍보 효과 때문에? 아, 이거 뭐 이제 뭐 일단 진행 중으로 일단 들어가 버린 거여서 네, 저희 내부에서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거를 그 알파고는 입력을 이미지로 봤거든요. 네, 근데 알파고는 근데 이미지가 좌표가 정해져 있으니까 XY 좌표가 0일 딱 정해져 있으니까 아 여기 그 네, 자리에 여기에 0인지 1인지 딱 정해져 버리니까 걔는 뭐 이게 되는데 얘는 저걸 트레이닝을 시킬 때 네. 바둑돌이 10개면은 하나의 X좌표하고 하나의 X좌표, Y좌표 스칼라 2개고 플로트 2개고 5개면은 10개고 그다음에 내 거 5개 상태에도 있겠네. 뭐 액티브 살았나 죽었나 뭐 이런 거.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넣으면은 입력이 적게는 뭐 20개 그다음에 히스토리 붙으면은 거기에 히스토리 해가지고 몇 개 뭐 이렇게 될 거고. 그러니까 히스토리를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 그것도 좀 애매한 측면이 있네. 처음에는 뭐 어디다 학습을 해서 뭐 예측을 해가지고 알파고처럼 막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사람들이 했었는데 이게 의미가 없어져가지고 네. 왜 없어요? 왜냐면 아까 이제
돌이 마음대로 가지 않으니까 일단 그러니까 상대방이 치는 돌을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 그것도 그게 훈련을 그 랜덤하게 어마어마하게 돌리면은 네. 어느 정도 패턴이 보완이 될 예.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그게 이제 훈련할 때 뭐 어떤 상황에서 쳤을 때 좀 이렇게 삐딱하게 가는 경향이 있었다면 그렇게 훈련이 되겠지. 그 상황을 이제 파악하는 것 자체가 너무 근데 그거는 예. 내부적으로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반복해서 그냥. 그거는 또 다른 문제죠. 시뮬레이터에서는 좀 쉬운 게 시뮬레이터에서 그 속성을 지정해 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쳤을 때 약간 오른쪽으로 갈 확률을 뭐 이런 걸. 그래서 노이즈를 넣는 것도 그렇죠. 방법인데 노이즈 넣어버리면 되죠. 예, 그것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 예. 그 노이즈가 우리 기계와 얼마나 맞는가 그걸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걸 맞춰갖고 뭐 넣고 모델링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이게 해보니까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는 방식으로 하면 컨버루션 쓰면은 일반적인 경우에 쓰기는 좋은데 학습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려요. 네. 예를 들면은 그 저기 판이 어떻게 돼야 되나? 가로 세로 이미지 해상도를 입력받는 이미지 해상도를 뭐 40만 해도 4, 16, 1600이잖아요. 그럼 입력이 플로트 1600개고 일단 1600개고 그게 과거 히스토리 정보를 같이 갖게 되면 그거 곱하기 히스토리 정보거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그 이미지 하나당 필터를 보통 여러 개 돌려요. 여러 개 돌리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늘어나 필터 개수만큼. 근데 이거를 전체를 다 처리한다고 하지 않고 바둑 선택한 좌표만 그렇게 하면은 훨씬 줄어들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바둑알이 10개고 네. 좌표 값이 2개면은 20개가 입력이 20개가 네, 된다고 네, 했잖아요. 근데 대신에 요 영상 처리기에서 바둑알의 까만 알의 좌표를 추적을 해줘야지. 네 그거는 네, 뭐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좀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저는 이제 계속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게 그 가상 환경에서 트레이닝 시켜서 현실로 내보내는 거. 네 그거 봤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내부적으로 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니 뭐 어디 출품할 거예요? 아니면 그냥 홍보용이에요? 그냥 약간 저희 홍보 겸 저희 그냥 네 프로젝트 소규모 하나 네. 뭐 학생들 중에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C++를 잘 다룬다든가 뭐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아 이건 이제 이게 다 C++ 기반이고요. 네, 네. 만약에 뭐 학생 가서 또 얘기를 또 나눠봐야 되겠지만 물리엔진으로 가상 테스트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게임 엔진 쓰면 되거든요. 아 그래요. 제 블로그에 보면 그래픽스 강의 녹화해 놓은 거 있는데 PGX 물리엔진 그 사용법 좀 인스톨하고 뭐 하는 거 그거 정도는 있어요. 네네. 그거 보고 깔고 뭐 이것저것 해볼 수는 있을 거예요. 혹시 로봇 제가 그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PGX. 그쪽 말고 이제 로봇 쪽에서도 쓰는 시뮬레이터가 있는데 뭐 차이가 뭐 좀 날까요? 어떻게? 뭐 로봇 쪽에 쓰는 게 있으면 그게 좋을 수도 있죠. 근데 게임 엔진이 범용이어가지고 가볍고 빠르고. 근데 로봇 쪽에서 쓰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 이름 바둑알 기억. 시뮬레이션이 되나? 되게 수학적으로는 뭐 쉽거든요. 네. 수학적으로는 쉬운데 뭐 모르겠네. 근데 어차피 로봇 자체가 정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 생각에 속도가 관건인 것 같아요. 트레이닝을 많이 시키느냐, 시키느냐. 네. 그쪽 뭐 멀티 피직스니 뭐 많을걸요 엔진은? 네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이게 시뮬을 돌려도 이제 돌리고 나서 그거랑 이제 같이 잘 맞아떨어지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또 안 어긋나 버리면 이게 말짱 도루묵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아니, 걱정. 말짱 도루묵까지는 아닐 거라고. 네. 아, 네. 의미는 있죠. 네. 뭐 튜닝을 좀 하는 정도일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을 저희가 해본 적도 없고 좀 몰라서 한번 네, 좋은 게 있으면 나중에라도 한번 더 언제든지 조언을 해주시면. 인버스 키네마틱스 푸는 거를 강화학습으로 하겠다 그러는 건 쉽거든요, 그 정도는.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제 샘플 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마커 두 개가 있고 하나가 다른 걸 이렇게 쫓아다니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 관절로 바꿔주면 되는데 물리엔진에서는 그 관절로 바꾸는 게 쉬우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고. 제가 게임 엔진 쓰는 이유는 뭐 전공도 그렇고 학생들이 게임 엔진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게임을 물리엔진 좋아해가지고 공부하기 좀 편하고 쓰는 거고. 그쪽에서 쓰시는 게 있으면은 그걸 근데 쓰시면 사실, 네, 근데 사실 뭐 그거가 좀 뭐 좋다기보다는 그냥 혹시 뭐 다른 게 있는지 한번 그냥 여쭤본 거였고요. 저희 뭐 쓰면은 차라리 게임 쪽이 쓰기 편한 게 사실 저희는 더 좋아서. 네. 그 물리엔진은 많아요 사실은. 네. 그리고 게임 엔진이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게임 쪽에서는 양이 많고 막 스펙타클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정밀도는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해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긴 있더라고요. 막 보통 퉁퉁 튀거나 막 이렇게 그거는 바둑알 가지고 뭐 그럴 문제는 아닌데 네. 뭐 튜닝하기 나름이에요. 튜닝하기 나름인데 네. 수치적 불안정성을 막기 위해서 뭐 약간의 트릭을 쓰는 게 잘 모르는 사람이 사용할 때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조금 있긴 있어요. 근데 저것도 만약에 뭐 저걸 해가지고 뭐 수익이 굉장히 난다 그러고 만들 수 있어. 바둑알 그 공면 따라가지고 마찰이 어떻게 작용하고 바둑 뭐 해갖고 코에피션트 집어넣고 하면 만들어요. 뭐 일주일에 한 달 그 정도 만들겠지. 근데 또 누가 저게 인생을 걸 것이냐. 사실 문제가 바둑알도 바둑 알마다 달라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걸 좀 반대하는 거거든요. 바둑 알마다 달라서. 그래서 이건 아마 잘 안 되면 분명히 원기둥으로 제가 얘기를 할 건데. 네. 네. 글쎄 그게 뭐 복잡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은 몇 번 친 거 샘플 데이터를 넘겨주고 이미지를 입력받는다 그러면 로봇한테 얘 몇 번 쳐봐라 이렇게 시켜보고 데이터 추출해가지고 캘리브레이션 그 자리에서 해주고 그 트레이닝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튜닝이 잘 되면은 제 거 그 수업할 때 쓰는 거 받는 거 그건 입력이 3개거든요. 그 공의 XY 좌표하고 패들 받침대의 좌표 3개. 부대능이 어느 정도? 네? 0점 좌표가 0점. 좌표가 0에서 1 사이로 놓고 하는데 이걸로 해도 그거는 그 노멀라이제이션,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좌표가 실제 좌표는 뭐 30 곱하기 27이다 해도